서 변호사님, 네. 먼저 뭐 고공행진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나오니까요. 이번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내용이죠. 40%를 돌파했네요. 드디어. 며칠 전에 그 RN서치 있잖아요. 예. RN서치는 그 40% 중반까지요. 예. 거의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뭐 44.7%.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이 나오던 그 40% 중반, 50%가 한계다. 이미 거의 문재인 때부터 두동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득표율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도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의 이제 40% 중반이면 저는 100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우리 자유우파 쪽은 결집이 다 됐다. 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일부 중도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예,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3달 만에 제가 토요일 날 원래 리얼미터 이택수 제 개원이거든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래서 방송 때 못 갔는데 리얼미터에서 이제 3달 만에 40%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5주 연속으로 상승하잖아요. 5주 연속. 이거는 이제 처음이랍니다. 5주 연속 계속 올라온 겁니다. 확실하게 모든 여론조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하게 우파 보수가 뭉치고 있다.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말부터 그때가 32.6%였거든요. 그래서 40.0%까지 리얼미터에서는 이렇게 40%를 돌파를 했는데 그 이택수 대표 개원이라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늘 리얼미터를 조작미터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그렇습니다. 사적으로는 이제 호영호재하지만 공적으로는 이게 옛날 문재인 때부터 조작한 게 많거든요. 뭐 그 조작 밑에는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CBS가 노컷뉴스가 RN서치하고 조사한 내용이 44.7%가 나왔고 부정 평가는 53.2%. 그러니까 전에 60%를 넘다가 그냥 뚝 50% 초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뭐 간격도 8.5%까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갤럽에서도 36%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러니까 33, 35, 37, 36 해가지고 지금 30%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4월 4주에 32%였는데 5월 2주, 4주, 2주마다 하거든요. 여기서는 여론조사. 여기서도 36%로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여론조사는 지금 40%를 돌파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꾸준히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뭐 저는 여러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제가 3가지를 꼽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이제 자연 쪽으로 물론 이제 저쪽에 뭐 민주당 못한 것도 많지만 자연 것 쪽으로 보면 첫째는 이제 외교 안보 이게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경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잖아요. 근데 외교나 안보는 죽고 사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요. 완전히 뭐 미국 전체를 찢어놓을 정도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영어 연설이나 또는 이제 노래까지. 그런데 한미 동맹 또는 이제 일본하고도 셔틀 외교 이런 데 복원 있잖아요. 이런 데 외교 안보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첫째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법치죠, 법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 공정, 정의, 상식, 법치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민노총, 이자들에게 뭐
심야에 완전히 노숙하면서 노상방뇨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술판까지 이런 걸 버렸다. 그 집시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게 경찰 기동대가 최초로 이게 해산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31일 또 하면 그날 이게 박살내버리 돼요. 2만 명을 모아가지고 광화문도 광장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노숙 집회까지 저녁에. 이런 게 민노총의 그 무법, 불법, 편법, 때법 이 사람들에게 그 합법 빼고 다 하는 이런 게 단체가 민노총이에요. 예. 민노총을 이게 완전히 저는 때려잡는 이런 게 법치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그 두 번째로 예. 아마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상당히 그 기업 친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묻혀서 그렇지 워낙에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문재인 이후에 예. 좀 그렇지 이게 요즘 그 중소기업 대표들 또는 이게 대기업 대표들 불러가 상생하면서 여러 데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2차 전지 이런 경제 분야에도 상당히 그 지금 이게 식견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뭐 경제도 나름대로 이게 그 합격점을 주고 싶다. 따라서 이제 국정의 여러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그 균형 있게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입니다. 그저께는 SBS TV 있고 동물농장 거기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유산의 아픔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극복, 지휘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워낙 지금 애견 인구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 키우시죠? 지금 이게 저는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요. 고양이. 저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항상 이게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여자라는 동물밖에 없다. 저 남자도 싫어해서 남자들에게 여행 가면 방을 꼭 따로 써요. 그다음에 고양이, 개 뭐 다 싫어합니다. 동물을 저는 그렇군요. 근데 집에 가족들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2마리를 키우는데요. 네, 저는 뭐 학대까지는 안 하고 제가 개를 좋아해가지고 19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죽어갖고 장사까지 다 지내줬는데 요즘에는 안 키웁니다. 워낙 그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원래 고양이나 개가 많았죠. 예. 거의 뭐 집이 이게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집이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돋보이는 게 이게 그냥 동물 사랑하는 데서 이게 돋보이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하고 이게 비교가 돼버렸잖아요. 문재인은 이게 청와대에 있을 때는 나라 돈으로 북한 개나 자기 개나 다 먹이다가 근데 퇴임하고 나니까 나라에서 그 사료값을 안 주니까 자기 키우는 개는 키우는데 북한에서 준 개는 그냥 돌려버려 파양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광주에 어디 동물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곰이 정말 성광이. 이게 그 개 먹이 사료값 안 준다고 개를 이게 헌시짝처럼 토사구팽처럼 이게 버려버리는 이런 게 문재인의 잔인한 모습 이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동물 사랑, 반려동물 이게 비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지지율에도 약간 저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번에 리얼미터에서도 좀 국민의힘은 38.1, 민주당은 44.5%로 한 6.4%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RN서치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41.6, 1.7%, 뭐 거의 같습니다만은 또 그러나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에서는 좀 들쭉날쭉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좀 밀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서도 확 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총선에 청신호다 하는데 국민의힘 힘으로 청신호가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에 업혀갖고
청신호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요. 갤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앞섰고요. 네, 많이 앞섰습니다. 또 이제 그 진대도 있고요. 이러한데 이게 결국은 지지층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 결집합니다. 예. 지금 이게 민주당이 비틀비틀하면서도요. 결국에 지지층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여론조사에서는 결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아마 이게 그 훨씬 이게 수치에 안 잡히는 게요. 예. 여당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훨씬 좀 이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보다 지금 만약에 총선한다면 앞으로 이게 그 원래 여론 보면 이게 또 선명한 투쟁을 강조하고요. 예. 선동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야당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역대 선거에 봐도 좀 이게 여당의 수면표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조직표나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뭐 특별하게 국민의힘이 아주 감동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없죠. 예. 전부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그렇습니다. 떠넘겨버려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본격 다루겠지만 이해찬이가 이제 그 전략을 1000개를 누설했잖아요. 예. 보면 이게 민주당은 무조건 이게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유도해 가지고 예. 여론 악화를 노린다. 이런 게 전략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간호사법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노란 봉투법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농민들 양국관리법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리하게 통과시켜놨고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책임을 대통령이 떠넘기는 예.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좀 더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국회에서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좀 이게 신용하다가 안 되면 퇴장해버려. 퇴장이니까. 그러면 그냥 통과. 예. 퇴장해버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조금 이게 치열하게 전투력이 좀 많이 부족하죠. 백병전에는 아주 그냥 민주당한테 상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아닌가. 좀 이게 국민의힘이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